은빛 발톱과 순백의 소년 12화. 한때는 설아는 내게 있어 증오 대상이었다. 당연하지 않은가? 내 동생의 심장을 가져간 아이를 내가 어떻게 예뻐할 수 있을까? 증오 대상인 녀석을 내 영역에 끌어들인다는 것도 끔찍이도 싫었지만 그 녀석의 얼굴을 매일 봐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더 괴롭게 했다. 그래서 그 녀석에게 일부러 더 모질고 차갑게 대했다. 그런데 녀석은 그런 나에게 화 한 번,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 심지어 울지도 않았다. 오히려 스스럼 없이 나에게 다가왔고 늘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참 벨도 없는 녀석이었다. 녀석이 웃는 걸 우연히 봤을 때였다. 난 그 녀석에게서 내 동생 미호가 겹쳐 보였다. 고된 수련과 싸움을 걸어오는 동족 때문에 육체와 정신이 지쳐 예민해져 있을 때에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다. 그럴 땐 나도 모르게 미호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미호는 울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곤 했던 동생이었다. 그런 미호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듯 미호가 했던 말투나 행동들을 설아에게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다. 처음엔 죽은 동생의 흉내를 내서 내게 관심을 끌려는 것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녀석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냉안시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녀석은 내게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미호와 같은 성격을 지닌 인품이 온화한 성격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녀석을 향한 오해는 풀었지만 내 안에 자리했던 미움과 증오는 달라질 것이 없었다. 눈이 펑펑 오던 겨울이었다. 녀석은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테라스에서 작은 눈사람을 만들어 내게 주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얇은 옷차림으로 녀석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빨개진 두 볼과 손과 발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다음엔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 녀석의 얼굴과 빨개진 두 손 위에 올려진 앙증맞은 사이즈의 눈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들었던 감정은 고마움이었다. 그리고 난 녀석의 진심을 보았다. 하지만 난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녀석의 호의를 무시하고 상처 줬다. 미호를 잃은 슬픔이 더 커서 녀석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녀석의 진심을 알았다고 해서 용서했던 것은 아니었다. 내게도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 태도, 나를 향해 달려오는 녀석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그런 녀석을 보며 마음이 약해지는 내 자신과 자꾸만 눈에 시선에 들어오는 녀석을 나는 부정하고 밀어내려 했지만 결국엔 모질지 못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녀석은 겁도 없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차가운 비수를 그 여린 가슴에 꽂아도 녀석은 슬퍼하는 기색 없이 내게 다가와 그렇게 내 안에 멋대로 둥지를 틀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던 녀석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녀석이었다. 그런데도 난 녀석을 밀어내지 못했다. 녀석의 진심을 보고 난 그때부터였다. 내 마음에도 변화가 생긴 것은. 그 후로 나는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시선은 자꾸만 설아만 따라다녔다. 어쩌면 난 이미 그 녀석을 용서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미호를 죽인 것은 그 과학자 놈들이지 설아에겐 죄가 없었다. 그걸 잘 알면서도 난 그걸 줄곧 외면하고 냉안시했다. 내 안으로 들어오려는 녀석을 더는 밀어낼 재간이 없어. 난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녀석을 허락했다. 용서를 하고 마음을 허락하니 이젠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다.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증오심과 분노가 별것 없는 미소 한 번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 녹듯 녹아내려갔다. 설아가 내게 나타난 건 어쩌면 슬퍼할 나를 위해 보내준 내 동생의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녀석과 지낸 것이 어느덧 5년이 되었다. 이제 더는 그 아이를 향한 증오심과 분노는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설아는 내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지켜주고 싶었고 안 보이면 보고 싶었다. 다른 놈과 함께 있는 걸 보게 되면 괜히 신경이 곤두서고 화가 났다. 점점 더 나아가 이젠 웃는 미소도 저 순한 얼굴도 모두 나만 보고 싶다는 소유욕까지 피어났다. 덩치가 조그마해서 내 안에 가두면 보이지 않았다 해서 그럴까도 상상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부피를 키워나가는 샘솟는 낯선 감정들이 짜증이 났다. 발정기가 찾아온 보름이 되면 이런 감정들이 더 나를 괴롭혔다.
이 감정의 출처를 몰라 고심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래서 나는 이 역겹고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했다. 날 형이라 여기는 녀석에게 흑심을 품은 나는 쓰레기보다 못한 개자식이니까. 염치도 없이 어찌 설아에게 그런 감정을 품을 수 있을까? 내가 지키지 못했던 내 동생의 목까지 설아, 그 아이를 지켜야 했다. 이건 동생 하나 지키지 못한 오빠의 평생 씻을 수 없는 벌이자 속죄다.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다. 형으로서 설아의 행복을 비는 것. 그렇기에 더더욱 나는 설아에게 그런 감정을 품어선 안 되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들은 순간 내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별일은 없어야 할 텐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설아야.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된 어느 방. 잡음 하나 들리지 않은 방대하게 넓은 공간, 그리고 성인 5명은 누울 수 있는 큰 침대 위에는 설아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던 설아가 눈을 떴다. 초점이 잡히지 않아 흐렸던 시야가 또렷이 보이자 멍한 시선으로 낯선 천정을 보던 설아가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지? 다급히 침대에서 내려온 설아가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당혹감이 서린 설아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다. 분명 집에 가는 길에 내 앞에 웬 검은색 차 한 대가 섰어.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남자가 나 납치당한 거야? 그래. 대체 누가? 왜? 현재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설아는 패닉에 빠졌다. 납치를 처음 당해본 설아의 머릿속엔 짙은 공포가 자리했다.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에 관한 판단은 공포로 인해 판단할 수도 없게 된 상태가 되었다. 우왕좌왕하는 몸, 두려움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눈동자, 설아를 떨리는 다리를 이끌며 넓은 방을 걷다 문을 발견했다. 설아는 그 문을 열기 위해 뛰어가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 문을 잠갔다는 뜻이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놀란 설아는 숨으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발견한 문 하나, 설아는 다급히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 잠긴 문이 열쇠로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안으로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문을 연 남자는 설아를 납치했던 그 실장이라는 남자였다. 실장은 문을 열어 함께 온 남자에게 영업용 미소와 함께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 안내했다. 이 안에 회장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선물을 넣어뒀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남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흘렸으며 고가의 명품을 두르고 있었다. 170 정도 되는 키에 큰 사각 체형과 외모는 보통 수준이었으며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회장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남자는 어느 대기업의 총수로 추정되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회장님. 실장은 회장에게 깍듯이 인사한 후 문을 닫았다. 회장은 외투를 벗어 소파에 무심하게 올려두고 방 안을 훑었다. 헝클어진 침대에 손을 대어본 남자는 입가에 미소를 그렸다. 그리곤 곧장 한 방향으로 거침없이 걸어갔다. 설아가 숨어 들어간 곳은 제법 넓은 공간이었는데 거기엔 화장대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엔 또 다른 문이 하나 더 있었다. 설아는 첫 번째 문을 잠그고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누군가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아는 놀라 숨을 죽였다.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고 온몸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바들바들 떨려왔다. 모든 게 무서웠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황망하고 무섭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미르님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나를 납치했던 남자가 내 휴대폰을 가져간 것인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때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중년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예쁜이가 여기에 숨어 있나 보구나. 보기보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네. 분명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지? 공포에 질린 설아가 숨을 죽인 채 있었다. 그러자 두 번째 문인 화장실 손잡이가 움직였다. 놀란 설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실어 문을 막았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 소리를 들은 설아는 절망했다. 예감은 적중했고 제발 누군가가 저를 구하러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란 걸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알았다. 딸깍 소리가 들리고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지금 이 순간 설아의 머릿속에선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